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이후로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자 한국이 일본 정부와 맺은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한국 정부는 이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재연장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수 일각에선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엔 한미일 삼각 안보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군사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대로 폐기하면 정말로 우리 안보가 위험해지는 건지부터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예,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입니다. 예. 보통 포괄자를 빼고요.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걸 맺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국 전체 32개국과 맺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는 심지어 러시아도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예. 이 협정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일본과 우리와의 특수관계가 있고요. 그쵸. 또 하나는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을 포함해서 한미 일 3국의 삼각 동맹 체제를 이루려는 미국이 이 지소미아를 한미일 삼각 동맹의 전 단계로 여기고 강력히 추진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한테는 약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폐기하면 우리 안보가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우선 지금 현 상황에서 예.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느냐? 사실은 다른 나라의 와의 정보 교류 협정과는 약간 다르게 일본과는 교류의 폭이 깊고 넓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기준으로 약 2급 비밀에 해당되는 것들, 예컨대 북한에 관한 비밀이라든가 심지어 우리 군대의 배치 같은 것들도 북한과 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도 배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류를 그쵸. 군사 교류 정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 2급 비밀인데. 그건 타당한데 예. 그건 안보가 위험해진다 하는 것도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끌어가려는 예. 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칫하면은 우리의 더 고립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더 예.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폐기한다라는 가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한다라는 가정을 하는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일본과 대한민국의 협정인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뒤에는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중국 견제나 러시아 견제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미국은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폐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고하기 전에 예. 왜 이게 맺어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최초로 거론된 건요, 2010년에 일본 쪽에서 먼저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2012년에 예. 6월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게 비공개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릴 때도 그걸 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겐 감춘 거죠. 이게 말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왜 비공개로 하느냐, 비밀협정을 일본과 왜 하느냐, 또 마침 일본이 독도 마운까지 곁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때 프레임이 좀 그렇게 나오고 있었죠. 또 예. 소녀상에 대해, 평화의 소녀상에 예. 대해서 그걸 훼손하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더욱더 안 좋았죠. 예. 거기서 비공개 밀실 행정 논란까지 나니까 정부가 체결 50분 전에, 발의 50분 전에 일본에 통고했어요. 못한다. 일단 뭐 전국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 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선거도 앞두고 있었고, 예, 예. 심지어 당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본한테 통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미국은 굉장히 불쾌했겠죠, 내심. 예. 사실 그걸 바랬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한 달 얼마가 지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전격 방문하셨어요. 맞아요. 그 지지율 올라간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조금의 호감이 올라갔죠. 유발해주고 흥분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지만 미국에서는 야, 한국의 도대체 정책 기조가 뭐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지소미아를 비밀리에 하겠다. 까고 비밀리에 국민 모르게까지 추진하던 이 정부가 독도까지 방문해서 없던 일도 문제를 일으켜? 못 믿을 사람들이네.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한 이들의 그 신뢰도 혹은 호감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국방부 관료들뿐만이 아니고 경제부처 관료들도 한결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래서 우리의 그 미국에 대한 외교력이 대단히 약해졌죠. 이러고 나서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요. 미국은 계속해서 욕을 했고 또 그 남중국해 통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막 불거졌어요. 중국과의 또 중국의 위협은 더 커졌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더 커졌고요. 다시 박근혜 정부에게 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한 1년간 버텼어요. 정치적 부담이 좀 큰 부분이었겠죠. 컸죠. 근데 이게 체결된 게 16년 11월 23일 겁니다. 그때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가동을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레임덕에 빠지고 최순실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거의 못할 때입니다. 지지율 한 5% 갈 때 그때였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외무부와 국방부의 관료들이 주가 돼서 지소미아를 통과시켰죠. 그때도 서명식을 할 때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그 방위청 장관이 한 게 아니고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주한 대사가 대리 서명을 한다 해서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거부하고 이랬던 그 사태도 한번 있었죠. 당시에도 국민적인 공감은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1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그 거부 의사를 안 하는 한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손보겠다고 공약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좀 놓쳤어요. 시기를 놓쳤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파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었어요. 일본을 압박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한테 한국이 이렇게 그 무역 분쟁이 나오고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이렇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국민을 설득할 길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미리 나서서 파괴해버리겠다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다면 이게 과연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건지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는 놓쳤다 할지라도 시민사회나 야당은 계속해서 파괴된다고 압력을 준다면 정부가 파괴를 하든 하지 않던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수는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예전에 일본을 예를 하나 들게요. 80년대 초에 미국이 무역 적자 수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수지 적자를. 피해를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시장 개방해라. 니들이 그 불공정 무역하고 있다. 압력을 받으니 낙하손의 수상이 TV에 나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호소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제발 애국심 차원에서 외국 물건 좀 사주십시오. 특히 미국 물건 사주세요.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일본인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시민단체나 야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거 이래도 되겠느냐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나마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만약에 폐기를 한다라고 천명을 한다면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입장은 있는 겁니까? 군사적으로는 일본이 약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정보력이 기계에 의한 것, 컴퓨터에 의한 것,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우리한테 정찰성이 많고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뛰어나니까. 근데 슈민트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으로 사람이 만나서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슈민트, 스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탈북자들을 통해서 오는 것들 이건 우리가 훨씬 월등하겠죠.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애들 우리 미국말 안 듣고 저렇게 떨어 나가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봉쇄하는 거 당연하다. 계속 우리 편 들어다오. 일본 아마 이렇게 당위성을 만든다 예, 이런 거겠죠. 대단히 큽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예. 이것과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미사일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사일과 독도 방어 훈련입니다. 예. 독도 방어 훈련은 우리가 로우키로 가든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가든가 기자단에게 협조를 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 안 하든가 좀 여기까지 낮추자는 거죠, 수위를?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과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던 계기도 예. 이명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도대체 일관성이 있느냐? 언제는 국민들 몰래 지소미아 체결하려고 했다가 예. 갑자기 독도를 방문한다? 못 믿을 사람들이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못 믿을 사람들이니 자기네 내부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독도 이번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각에선 광복절에 대규모 훈련을 한다. 아니면 해병대를 독도에 주둔시켜라 얘기를 하는데 얘기들이 많죠. 똑같이 언젠가는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에게 똑같이 내정의 국제 문제를 이용한다는 그 느낌을 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독도 문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예. 미사일, 요 중거리 부분만 제가 미사일인데요.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시간이 조금 오늘 네,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네. 요 부분만 좀 여쭤보면은 좀 핵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미사일 배치를 지금 할 나라가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안 한다고 할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받을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방위비 부담 얘기까지 지금 네,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마지막 말씀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중거리 미사일일 겁니다. 그쵸.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이 2,600기가 있는데요. 예. 1,400기가 이 동북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받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경제 파트너예요. 우리하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만큼 우리 물건 사준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대안은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도 미사일 제작 능력이 설계 기술 제작 능력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라. 지금은 8개 필요로 돼 있는데요. 예. 그걸 풀어주면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우리가 보유해서 놓겠다. 우리 자용으로 갖고 있겠다. 이러면 그래도 중국은 반발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직접 배치하는 것보다는 반발을 좀 꺾을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자주국방이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할애를 더 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출연을 해주셔서 이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가 24일 지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네. 한번 더 출연을 해주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폐기카드에 대한 이야기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군사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